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조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처럼 경제 규모가 상당한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업보조금 축소 등이 불가피한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미국이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조정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WTO 안에서 중국이 누려온 혜택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나 인도 등 경제 규모가 상당한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우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개도국 우대 조치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올 초 OECD 회원국과 G20 회원국,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4가지 미국이 제시한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경우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입 관세뿐만 아니라 농업 보조의 대폭적인 감축이 예상됩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게는 농산물 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건 특별 품목 지정. 전체 농축산물 중 일부를 특별 품목으로 지정하면 도하 개발 아젠다 DDA 협상에서 이들 품목의 관세를 깎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 보조금의 한도도 개도국과 선진국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 보조 총액 AMS를 연간 1조 4,900억 원까지 허용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쌀값의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쌀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개도국 지위를 잃는다면 농업보조 총액은 7천억 원대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관세 감축 등으로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열어젖혀야 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한 보조금 규제도 엄격해집니다. 전체 농산물의 4%만 민간 품목으로 보호할 수 있고 나머지는 관세를 대폭 깎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개도국 지위 논의가 WTO 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된 만큼 WTO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정당국 역시 손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미국의 제안서를 WTO 회원국들이 회람하는 단계이고 아직 WTO 농업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관세 감축의 의무도 더 커지고 보조금 감축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다면요.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우리 농업 정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장 개방이 더 되는 거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도 어려움이 있고 농업 쪽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죠.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개도국 지위 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WTO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인경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도국과 선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네, 국제법상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나누는 일반적인 정의나 기준은 없습니다. WTO에서도 회원 당사국의 선택과 다른 회원국의 암묵적인 동의에 따르고 있는데요. 이른바 자기 선언의 원칙에 맡기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면 개도국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고 타국의 동의를 받는다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농업의 취약성을 근거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했고 이를 인정받아서 개도국 우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 164개국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WTO 체제 하에서 개도국으로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왜 중요한가요? 네,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중요한 이유는 선진국이냐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냐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면 관세 감축 등으로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열어야 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한 보조금 규제도 엄격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수입 농산물에 매기는 관세가 낮아지고 국내 농가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도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농가들에게 가장 와닿는 건 이 보조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선진국과 개도국, 보조금 한도의 차이가 큰가요? 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 벼농가들이 받고 있는 쌀 변동직불금 규모가 반토막 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보조 총액 AMS를 연간 1조 4,900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쌀 변동직불금으로 쓰이면서 쌀값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만약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이 AMS 지급 한도가 7천억 원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직불금 수급 규모가 줄어드는 건 아무래도 우리 농가에게 큰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농업통상 전문가들은 일단 현재 개도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농업보조 총액이 감축되는 등 한국 농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농업 GDP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OECD 평균보다 매우 취약하고 농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내세워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기 어려운 만큼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은 이 개도국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경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 화훼 농가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폐업한 화훼 농가만 30%에 이르는 데다 살아남은 농가마저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생화 꽃다발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는 상황에서 수입꽃과 조화 소비가 늘어난 게 주 원인입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화훼 농가. 5월 가정의 달 대목을 앞두고 카네이션 출하를 해야 하지만 10년 전 그대로인 꽃 가격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카네이션 금액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20년 전이 훨씬 가격이 좋았고. 상황은 경남 김해시의 화훼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우리나라 화훼의 70%를 생산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화훼 농가가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농가마저 적자에 허덕이면서 언제까지 재배를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마지노선이 우리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 그 한 단, 20송이 한 단에가 3,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 이제 동절기는 한 6,000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이 붕괴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국내 화훼 농가의 위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꽃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 생화는 비싸다는 인식에 소비자들이 조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건데요. 조화는 생화와 비교해도 모를 만큼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용으로 쓰이는 화환은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가와 유통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례식장에 국화 갔던 게 다 붙으러 손바가 또 나가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값싼 외국산 꽃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국산 꽃들이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경매 시장에는 외국산이 국산보다 많아 외국산 꽃 가격에 따라 국산 꽃 가격이 매겨질 정도입니다. 수요자 가격을 낮춰보면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내수에서는 당연히 그 가격을 맞추면서 떨어지는 거죠. 꽃 소비시장 위축과 함께 조화와 외국산 꽃까지 삼중고에 빠진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의 한 공원은 크기가 큰 3단 조화는 반입을 금지하고 한 번 들어온 화환은 반출이 안 되도록 해 재사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에 있는 조화는 개인 소유물인 탓에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총사신 분들이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그걸 폐기물 처리업체에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주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인조조화는 법으로 설치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의식 제고와 함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일 저녁 9시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들려드립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소비자가 달걀의 산란일자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행 2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 4개 중 1개 이상은 표시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달걀 껍데기, 즉 난각의 산란일자를 의무 표기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선 여전히 산란일자 표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매하는 주요 소비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축산물 표기 기준을 제대로 지켰다면 난각의 산란일자 4자리와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가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유명 브랜드 제품들은 비교적 산란일자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만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 등에선 산란일자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달걀이 쉽게 눈에 띕니다. 산란일자를 제대로 표기했더라도 잉크가 번졌거나 글자가 너무 작아 정보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되면 해당 제품이 폐기될 뿐 아니라 판매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8월 22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대로라면 수많은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소비자 시민모임이 최근 서울 시내 주요 유통매장에서 달걀 제품 70개를 조사한 결과 28.6%에 이르는 20개 제품이 표기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개 제품은 산란일자를 아예 표기하지 않았고 나머지 5개는 산란일자를 잘못 표기했는데 잉크가 번지거나 글자가 겹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달걀 껍데기에 글씨가 작고 또 번지거나 겹치는 등의 가독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소비자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각뿐 아니라 포장지에도 산란일자를 의무 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투명한 포장지 제품의 경우 난각의 산란일자가 표기되어 있어도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포장지에 산란일자가 표기되어 있지만 아직까진 유통기한만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살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종이만 보고 그러고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달걀 자체에 이렇게 유통기한 산란일자에 찍힌 거는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게다가 아직까지도 산란일자 표기 제도를 제대로 아는 소비자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난각에 적힌 문자들 중 어떤 게 산란일자를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잘 몰라요. 산란일자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정부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달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충남 청양군 목면에 참깨 기계화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깨 농사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생산성이 떨어져 농가들이 기피해왔습니다. 도동기원은 이런 농가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에 적합한 육묘기간과 현장 실증 등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파종부터 수확, 탈곡까지 모든 참깨 농사 과정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도 내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기 위해 2019년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지역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토양 오염 가능성이 높은 16개 지역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오염 정화 사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 공모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초기 창업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역량 있는 농업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30명을 선정해 1인당 1,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만 45세 이하, 영농 경력 5년 이하 청년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농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라북도가 시설 원예 분야 스마트팜 확대 구축을 위해 1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지원 품목은 시설 외부 온도와 풍속, 온습도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 장비와 영상 장비, 차광 커튼, 양액 재배 시설 등 제어 장비입니다. 도는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87개 농가에 60여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비닐하우스, 주택 등에 대한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농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풍수해 보험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풍수해 보험에 대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매년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조사 결과 무려 3,48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폭염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을 말하는데요. 주택이나 온실, 상가나 공장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2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만 내면 태풍과 홍수 등 8가지 유형의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풍수해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20-3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92%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24평 단독주택 기준 22,900원의 보험료만 내고 최대 7,2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특히 온실 가입 면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 지진으로 인한 화재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는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극심해지고 있는 요즘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